친구는 운동 선수가 되려고 했던 애인데 실제로 선행도 하나도 안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안 돼 있었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릿이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릿이라는 게 뭐 열정과 끈기 이런 뜻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의 이 그릿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릿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끈기 이런 뜻을 담은 단어가 이제 그릿이라는 단어인데, 저자가 성공한 사람들 몇백 명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결국 재능보다 중요한 게 그릿이다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 내지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릿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열정과 끈기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계속 이게 뭔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이제 열정과 끈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드려야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열심히 보니까 거기에 저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되게 실천하실 수 있을 법하면서도 엄청 중요한 방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특별 활동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특별 활동이 뭐냐면은 학교 특별 활동 시간에 하는 것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운동, 음악, 미술, 춤 뭐 등등 이런 특별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하면은 그릿이 길러진다, 이게 요지거든요. 약간 의아하기도 하죠. 근데 약간 또 막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나 엘리트 학생들 보면 악기를 하나 잘 다룬다거나 펜싱 같은 걸 배운다거나 이런 거를 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좀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팬시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운동을 정말 은근히 잘하는 애들이 많다거나, 처음에 특별 활동을 시켜라라는 제목을 봤을 때 뭐 뻔한 얘기겠거니 하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기대감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쓱 보고 있으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식 낳으면 이거 꼭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릿이 길러지려면은 뭔가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달성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쪽에서는 성공 경험이라고도 요새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단순한 성공 경험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성공해낸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자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마음의 근력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마음의 근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엄청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가지고 달성해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릿이랑 약간 비슷한 표현인데, 마음의 근력이 있어서 그 근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심, 절제심, 근면성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성품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활동을 열심히 하게 해서 성공시키는 게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근력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연습, 세 번째는 목적, 네 번째는 희망,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을 기르려면은. 근데 공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관심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릿을 기르는 데 있어서 공부를 그릿 길러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진짜 막 탑티어 찍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다이아 찍고 막. 그러면은 이제 거기도 은근히 뭐 노력도 들어가고 성취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그럼 그릿이 안 길러지냐 라고 했을 때,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경우에는 왜 안 길러지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대요. 게임 8시간 10시간 하는 건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떤 경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적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활동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왜냐면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법 하면서도, 축구든 뭐 스포츠든 무슨 악기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보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법 하면서도, 하면 내가 뭐 못할 만한 거라는 생각 딱히 안 하면서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잘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잘 충족되는 게 특별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험을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마음의 근력, 인내심, 절제심, 뭐 근면성 종합해서 열정과 끈기가 되는 그릿을 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운동 열심히 했던 게 뭐 공부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운동 잘했던 애가, 열심히 했던 애가 그럼 공부 잘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폐입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20살 이상 돼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끝까지 해요. 결국에는 이뤄내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서 딱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본 사람은 그러한 과정에서 개발이 됐던 열의, 동기, 노력, 투지 이런 것들이 다른 영역에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딱 있거든요. 이 친구는 운동선수가 되려고 했던 애인데 하다가 뭔가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딱 하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공부해야겠다 생각한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안 돼 있었겠죠. 실제로 선행도 하나도 안 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잘하냐, 노력 끝판왕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그 공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 랭킹을 매겨요 저희는.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1등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공부 안 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시험 봤는데 90 몇 점 100점 받고 전 과목 평균 막 90점대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그 공부를 계속 해왔던 애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냐 했을 때 뭐 두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비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 엄청난 집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운동 쪽에서 개발된 그릿이 공부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릿을 길러줄 때 특별 활동으로 길러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개발된 그릿이 옮겨갈 거니까 공부든지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래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끝판왕을 했던 사람들은 보면 다른 분야들도 막 새로운 걸 했을 때 잘 해내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상응성의 원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응하다 할 때 그 상응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성격이나 뭐 어떤 특성들이 그 상황에 갔을 때 그게 더 강화되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인데, 쉽게 말하면은 잘 되면 계속 잘 되게끔 되고 안 되면 계속 더 안 되게끔 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은, 어떤 아이가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걸 열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뭐 힘을 써야 되든 머리를 써야 되든 이게 잘 안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얘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아이는 뭘 학습하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성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이가 포기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포기하고, 그럼 그게 습관이 되고 관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해가지고 계속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힘 써보기도 하고, 아이가 그 상자를 열어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는 경험을 하면은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도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됐어, 이것도 해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해냈을 때 어떤 뿌듯함,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그게 선순환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상승의 원리인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계속 악순환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노력했을 때 성과로 연결되는 경험을 특별활동을 통해 시켜주는 게 상승의 원리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제가 방금 얘기 듣다 생각난 건데, 저희 조회수 1위 영상이 학생들 수학 문제 풀 때 빨리 포기하지 말고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의 얘기였잖아요. 애들 수학할 때 보면은 그 상승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랑 수학 못하는 애들이 딱 어디서 갈려지냐면,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걸 대하느냐, 그 태도에서 갈려져요.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 잘하는 애들이라서 보자마자 무조건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면 끝끝내 풀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릴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나는 못 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노력을 하지 않고 거기서 포기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하는 애들 계속 고민하니까 결국 그 문제를 맞춰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계속 길러지는 건데, 반대로 포기하는 애들은 애초에 시도도 안 하고 계속 포기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실력이 안 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반복되고, 딱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별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본인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보람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그릿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자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길렀을까 궁금하잖아요. 저자분 자녀분들이 있고 이 책을 썼을 때 당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서 했던 방식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것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저자도 본인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릿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했던 게 가족 내 규칙을 한 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면은 제목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예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제도 같은 걸 하는 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규칙에 3가지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항은 뭐냐면은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도전해야 한다,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항. 그래서 엄마는 학자니까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버지는 틈틈이 달리기, 조깅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두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피아노, 한 명은 발레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본인이 원래 못했던 건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조항으로 이제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 단 하기로 했던 정해진 기간은 무조건 끝나고 나서 그만둬도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정했던 기간은 무조건 끝나고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년 동안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반년은 채우고 그만둬라.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그냥 흥미가 사라졌든 본인이 너무 힘들든 하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조항은 뭐냐면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결정한다예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조항이 있는 건데, 저자가 이거를 해보면서 또 교훈을
명분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는 조항을 한 개 더 추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추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이상의 특별 활동은 최소 2년 이상 지속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은 2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를 규정으로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게 됐던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흥미도 생기고 지속성이 생겨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끌고 간 것들이 있었대요. 뭐 발레는 3년 넘게 했다가 그랬나? 막 그랬는데 부모님이 본인이 해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는 걸 지켜봤더니 3개월은 이거 해보고 3개월은 저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안 해도 그냥 한 가지를 깊게 오래 파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껴가지고 그 조항을 이제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분이 인용한 다른 분의 연구였던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대학교에 가도 애들이 성패가 갈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과연 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일까를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발견한 결론이 뭐냐면은 원인은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전수를 한 게 발견했대요. 이 연구자가.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과업 완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인 건데 그걸 점수로 매겼어요. 근데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은 높은 점수는 한 가지 활동을 오랫동안 한 애들한테 높은 점수를 매겼고 다양한 활동을 그냥 얕게 한 애들한테 낮은 점수를 매기게끔 기준을 정해놨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점수와 대학 생활의 성공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봤더니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활동을 여러 가지를 안 해도 한 개를 깊게 판 애들 동아리 리더도 되고 상도 받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도 했는데 뭔가 다 이렇게 엄청 특별한 성과를 거둔 건 없어요. 그랬을 때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성공이랑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자는 아까 전에 말한 어려운 일 도전하기라는 규칙에 대한 조항을 정할 때 네 번째 조항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부 잘한다는 걸 깨달은 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이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전까지는 저희가 공부 잘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공부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직도 기억인 게 저는 뭐든 하면은 잘할 거라는 그런 약간 막연한 근자감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활동이랑 길게 해야 된다는 얘기 듣다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둑학원을 가가지고 바둑학원 5년을 다녔어요. 갑자기 그 생각나요. 바둑학원 5년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로 들어온 애들이랑 바둑 좀 제가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하면서 나는 뭔가 약간 잘한다는 제가 스스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노력하는 거나 그런 자존감? 이런 거에 있어서 바둑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나.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활동 했던 게 축구였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했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둑이랑 축구였어요. 근데 나가면은 밤 10시까지 축구하고 늦게 들었다 혼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사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꼭 집에서 이 규칙 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나이가 뭐 초등학생 아니어도 되거든요.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돼요. 그리고 어른들끼리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 길게 몇십 년 더 사실 거니까 저는 그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거. 사실 어른들도 보면은 새해 되면 뭐 새해 다짐하면서 뭐 다이어트든 뭐든 이런 거 많이 했다가 다 포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자식들이랑 같이 하면 부모님들도 그걸 또 더 잘 지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보셨으면은 집에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 꼭 만들어가지고 뭐 하기로 했다 이거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아이들이 특별활동 할 수 있는 경험 해보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